(6월 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이 날인데요. 원래 오늘은 5월 5일로 단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단오절이라고 해가지고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 또 그네를 띠고 각종 단오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 단오 무렵이 길고 긴 춘궁기,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5월 5일 음력으로 5월 5일쯤 되면 밭에서도 먹을 게 나오고 보리도 곧 나오면서 그야말로 상가들에 먹을 게 조금은 풍성해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단오라고 하지 않았나, 순수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절은 참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요즘 이 동남풍이 부니까 이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오다가 이제 거꾸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세상은 참 시절이 수상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정치는 넛을 놓고 이렇게 그냥 자빠졌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하루하루 이 서민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희망을 붙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미세먼지, 흑산도 여교사 윤관 사건, 그리고 구의역 이제 이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이렇게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진보 좌파, 제야, 그리고 야권 정당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환경단체들, 그리고 좌파 매체의 칼럼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지적하면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 글 속에서 중국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신 분이 있으면 저희 연구소에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제다, 즉 대통령이 던진 아젠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잘 모르겠다. 왜 현 시점에서 던졌는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 대통령의 의제 아젠다라는 문제에서 나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주문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된 겁니까? 미세먼지가 평소에 심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에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는 뭔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던졌느냐. 이 두 가지 시점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이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화력발전소나 디젤차, 국내 공장 등을 운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이 보면 미국 나사에서 중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하는 소리가 한국에 평소에 미세먼지가 충분히 쌓여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북서풍이 불면 그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요즘 며칠 동안 6월달 접어들어서 미세먼지 문제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그 정도 미세먼지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그런데 지난 5월 말에 한참 한국을 뒤덮었던 그 미세먼지는 감당이 거의 불가한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한국의 문제라니요. 중국에서 바람만 안 불면 견딜만 해지고 중국에서 바람 불면 거의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중국을 도외시한 채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하는 저는 진보 좌파 환경운동 단체 그리고 야당들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로 왜 그렇게 중국에 말을 못하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북경 올림픽을 앞에 두고 성화가 봉송이 될 때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의 도심을 어떻게 난동을 부렸는가, 그 성화 봉송을 보호하니 어쩌니 하면서요. 정말로 시청 앞이고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동에 가까운 난동을 우리 수도 서울 중심에서 이렇게 부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제대로 경찰력 하나 동원해서 대응을 못한 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때 중국인들은 티베트 등에서 자행하는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불만을 품은 반중주의자들이 성화 봉송을 방해할 거다라고 하면서 중국 대사관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버스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실어 날라서 자신들이 성화를 지킨다면서 남의 나라 수도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 공항에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가 뜨지 못했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주 공항에서요.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서울의 도심에요. 시청 앞에 동아면세백화점 D라든지 연남동이라든지 각종 주요 면서점 옆에 가보면 자, 중국 관광객을 실는 관광버스들이 말입니다. 끝도 없이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심에서 그 중국 관광객 실은 버스의 불법 주차 때문에 도심이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딱지도 제대로 못 댑니다. 일본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요즘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맨셔든 등을 쇼핑하러 많이 몰려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죠. 10분, 15분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대기해야 되고 딱 정해진 시간에 못 타면 버스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타지 못한 지 쇼핑한다고 늑장을 부린 중국 관광객은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내려놓고 쇼핑 마치고 올 때까지 차를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버스를요. 한두 대도 아니고 줄줄이 늘어세워가지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 중국 관광객들 실어 나르는 버스들이 거의 왕입니다. 이런 어떤 한마디로 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행태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포진해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를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서 제주도 땅을 환경을 파손하면서까지 중국 자본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막 봐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영주권이 어떠고 저떠고 하게 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가 거의 중국 사람들, 또 솔직히 말하면 중국 사람과 연관된 조선족들, 그 중에는 간첩들도 있습니다. 간첩들이요, 비자 없이 제주도로 중국에서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간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느냐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험했고 알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제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값이 30% 올랐어요. 제주도 원주민, 우리 국민들은 제주도에서 이 서민들은 쫓겨나거나 죽어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요, 곳곳에 천혜의 섬이 난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중턱을 밀어붙이고 중국 사람 아예 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좀 있으면 시진핑이 김정은이 불러서 만날 겁니다. 중국은 절대로요, 우리를 위해서 안 합니다. 가지고 놀고 장난치고 있지요. 근데 왜 한국의 진보 좌파들은, 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야당의 대표들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왜 항의하지 못하냐고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하고, 아래 중국 대사가 더민주당 방문했을 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죽겠다고 한마디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 강정기지 때 한번 보십시오. 제주 강정기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미군이 관여해서 그걸 갖다 또 어떻게 한다? 미군이 관여해서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쓸 거다. 사실 북한은 제주 강정기지에 대해서 뭐 북한이 제주도를 돌아서 서해에서 동해로 왔다 갔다 하는 선례도 있지만은 북한이 뭐 그렇다고 그 부분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도 보지 않을 겁니다. 중국하고 연관된 문제인데요. 중국 가까이 해군기지가 있고 그 해군기지에는 장차 미군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 때문에 제주 강정기지 반대에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무조건요. 종북 좌파 운운하고 무조건 뭐 보수 진보 좌우 대결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편을 들거나 비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주 강정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명확하게 중국의 사주가 북한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내려와서 그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중국이 제주를 저렇게 난개발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강정기지가 환경을 파괴해요. 그 환경 파괴에 운운하려면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경치 좋은 데마다 전부 밀어붙여서 대규모 호텔을 짓고 중국 사람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타운을 짓고 있는 제주도지사부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뒤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어디에 앞장섭니까? 사드 배치 반대는요. 전 야당 진보 좌파 종북들 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사드 배치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원래 그쪽 편을 드는 거니까 같은 색깔끼리 반대한다고 칩시다. 사드 배치에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국민들 일반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중국의 목소리를 안 내냐고 좀 소리를 내주고요. 중국에도 항의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 데모도 좀 하라는 겁니다. 환경단체들 대부분이 좌파들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웃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흑산도 성폭행 그 이름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교사가 남자를 동네 식당 주인을 성폭행했습니까? 흑산도 주민에 의한 여교사 윤관 사건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흑산도도 이렇게도 안 쓰죠.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그건 잘못된 제목입니다. 흑산도 주민들에 의한 여교사 윤관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나 정교조나 페미니즘 단체들이나 강남역에 그렇게 떼거지로 모여들어서 포스트 이스를 붙이던 사람들이 그 연약한 여교사가 학부모라는 남성한테 그 고립된 섬에서 차례대로 윤관을 당하는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또 만들었고 술을 먹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입니다. 촛불 시위 하나 안 하고 그 페미니즘 단체라는 여자들은 강남역에 지난번에 묻지마 살인의 희생자 부분을 추모한다고 주도한 그리고 또 전부 바람잡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하는 여성들 대부분 진보 좌파들과 가깝잖아요. 운동권과 가깝고요. 그 사람 단체들이 처음에 분위기를 그렇게 일으켰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저 여교사의 윤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느냐는 거죠. 지금 3,000명의 여교사가 격지오지에서 CCTV나 비상벨도 제대로 안 갖춰진 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고 당하고도 교육청이 위에다가 보고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흑산도에서 벌어진 학부모에 의한 여교사 윤관 사건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많았던 강남역의 페미니즘 그리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분들이요. 멀리 흑산도까지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렇게 흉악한 엽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륜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저런 어떤 엽기적 사건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단체들이 앞장서서 자기 교원들을 보호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경남도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갖다 제대로 위에 보고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또 해당 학교에 흑산도 초등학교의 간부들이 시시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신암군
뭐 각종 그 신안군에 관련되던 지자체 의원들이라든지 지도청 인사들이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과합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이 도저히 감당이 불가하니까 사과한 거 아닙니까? 혹시 휴가철에 관광객들 끌어들이려고 사과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진정어린요. 비판이 있어야 되고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더 나서서 정교조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들, 페미니즘 단체들 전부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왜 침묵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구의역 사고, 이것은 결국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도 다 같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서민과 비정규직과 백수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흑수저들을 위한다라는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이나 두 야당이나 더 나아가서 진보 제야 좌파 단체들이 그 본질적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한마디로 권력을 잡고 있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약육강식, 민노총이라는 강경한 사자 같은 짐승이 한마디로 이 사슴이나 고라니 같은 최약자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준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같은 사고가 반복됨에도 도외시하면서 자신이 내려보낸 낙하산들이 메트로를 잘 통치하고 있거니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이 왔을 때 강력하게 질타해야죠. 박원순 시장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당에 불러서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노조 관계자들, 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더민주 지도부,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보좌관을 파견했는데 메트로의 사회이사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그리고 각종 노동사회단체들 정말 한번 반성해 보길 바랍니다. 자, 반성 없이요. 흔히 보수들을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수에서 욕먹을 일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거 비판해야죠. 자, 어버이연합 사태 때 다 달라들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의 입장을 들면서 반정부적, 반미적으로 비판을 몰아가고 있다면 그 용기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교사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의로 선동해서 몰라 그런다.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지역주의로 몰고 간다. 자, 전라도는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나고 그러고 너네들은 안 나느냐. 서울에서는 토막 사건이 안 나고 부산에서는 안 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집중해서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은 온갖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며칠간에 벌어진 부분을 보면요. 당연히 앞장서서 비판하고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요. 3,000명의 여교사들이 성폭행이나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건데 그걸 막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야당들이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자신들의 표의 본거지인 호남의 흑산도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합니까?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교조는 당연히 교원들을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부분에서 앞장을 서야 될 거고요. 또 여성 페미니즘 단체들은 저렇게 여성이 짓밟혔는데 분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의 사안으로 보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격한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제일 엽기적입니다. 꼭 사람이 죽어야만 엽기적입니까? 이미 그 여성은 몇 번 죽었습니다. 자, 신안군의 관계자분들요.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흑산도에서 인터뷰하신 분들요. 전부 TV에 나와서요. 사과를 못하더라도 흑산도 앞바다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인터뷰한 내용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 한번 하십시오. 사과를 하는 것도요. 한마디로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과를 진정으로 한번 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